안녕하세요. 창성고 3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중세에서 중세 단원을 배우고 있죠. 그 배우고 있는 단원 안에서 각각 주제들을 쪼개서 관련된 문제들을 통해서 지금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프랑크 왕국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고,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교의 발전과 교황권의 확대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2014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문제를 뽑아올 때도 모의고사 문제보다는 수능 문제, 1순위는 수능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평가원 문제. 평가원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뽑아와서 여러분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굴욕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굴욕이라고 하면 중세시대의 굴욕이라고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가 있나요? 그죠? 네, 여러분 맞습니다. 바로 카노사의 굴욕이 떠오르면은 여러분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 카노사의 굴욕인 걸 염두에 두고 우리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에는 카노사의 굴욕이 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카노사의 굴욕이 뭐예요, 여러분? 카노사의 굴욕. 카노사의 굴욕은 성직자 서인권을 두고 대립을 하게 됩니다. 대립. 교황과 황제가 중세시대에 굉장히 많은 대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일어난 일 중에 하나죠. 누구와 누구 사이의 일인가요? 여러분 요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황과 황제 사이에 서인권 관련된 대립을 말하고 있는데 이 교황은 누구냐 하면 그레고리우스 7세입니다. 그 다음에 황제는 하인리히 4세입니다. 이 둘 사이에 성직자 서인권을 두고 이제 대립을 하게 됩니다. 대립을 하는데 교황이 먼저 너를 황제 자리에서 내려버리겠다. 파문을 선언을 한 거죠. 파문. 자격을 박탈하는 게 이제 파문이에요. 파문. 법의 보호를 못 받아요. 가톨릭의 법의 보호를.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황제가 이렇게 되니까는 많은 세력들이 자기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황제가 굴복을 하는 그게 이제 하인리히 4세입니다. 이 하인리히가 교황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거지처럼 이렇게 옷을 입고 가가지고 용서해 달라고 빌게 되면서 있었던 일이 바로 이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도 나와있네요. 하인리히 4세 그리고리우스 7세 바로 나오죠. 굴욕을 씻고자 그리고리우스 7세를 권자에서 축출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파문을 철회해주고 나니까 오히려 하인리 4세가 다시 그레고리우스를 축출해냅니다. 교황에서 밀어내버리는 거죠. 그것을 모르더라도 이 굴욕이 카노사의 굴욕인 것만 알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의 성상숭배 금지령 내렸다라는 거는 비잔티움 제국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교황이 로마와 아비뇽에서 각각 선출되었다. 교황이 2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교회의 대분열. 교황이 각각의 지역에서 이제 자기가 교황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양립하게 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국왕이 교황과의 대립 과정에서 삼부회를 소집하였다. 이거는 어느 나라의 얘기인가요? 프랑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이고 아비뇽 요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콘스탄츠 공의회를 통해서 실추된 교황권이 회복되었다. 공의회 나오네. 공의회. 공의회에서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이제 생기면 열리는 회의를 공의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거는 지명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콘스탄츠에서 열린 교회의 회의,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교황권이 회복되는 거는 로마 가톨릭의 개혁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교황과 황제가 성직자 서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교에서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는 그리스도교가 첫 번째는 어떻게 발전해 나갔느냐. 그리스도교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 우리 로마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처음에 공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국교화 되는 과정을 통해서 됐다고 했죠. 그 다음에 프랑크 왕국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는지, 그 다음에 이 대관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이 있는 지역을 뭐 준다든지 이런 과정을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잔티움 제국과 어떤 식으로 결별했는지, 프랑크 왕국과 그 다음에 신성로마 제국이 어떤 식으로 제휴를 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교회가 세속화되고 변질되면서 교회 개혁 운동은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교 발전을 중심으로 하나를 봐야 되고, 두 번째가 교황권과 황제권의 대립과정을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우스 7세, 하인리 4세, 그 이후에 카노사의 굴욕, 그 다음에 보름스 협약으로 어떤 식으로 됐는지, 그 다음에 교황권이 최고로 절정에 이르는 왕, 인노켄티우스 3세 때 영국의 조낭,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사건이 전개되어 나가는지를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2018년 평가 문제네요. 선언, 다음과 같은 선언이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에서 골라라 했습니다. 우선에는 그러면은 연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시기를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흐름대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 나가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인리 5세라고 나오니까 앞에 나왔던 카노사의 굴욕 사건 이후라는 거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거룩한 로마 교회 그리고 주군이신 교황 칼릭스투스에 대한 사랑으로 반지하 지팡이를 통한 모든 서인권을 신의 거룩한 사도들인 베드로와 바울로에게 바친다라고 했습니다. 서인권을 누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다시 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리고 짐은 개국 내 모든 교회가 교회법에 따라 성직자를 뽑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서인권이라는 게 원래는 황제가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루어지는 내용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정치와 종교가 거의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황제가 신부, 그 다음에 교황 이런 사람들을 막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가 지금 예로 들긴 좀 어렵겠지만 대통령이 천주교의 신부님, 교황들을 임명한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잘못된 형태라는 거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와 관련된 설명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바로 보름스 협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름스 협약의 연도 정도는 여러분이 외우기 쉬우니까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보름스 협약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보름스 협약에서 교황이 교회에서 서인권을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의 권위가 강화되는 내용이 바로 보름스 협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야지 맞을까요,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렵죠. 연도를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굳이 막 이거를 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카노사의 굴욕이 지금 여기 부분에 있잖아요. 카노사의 가록보다는 뒤쪽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겠죠? 이해되나요? 그리고 이 클레르몬 공의회는 교회의 회의라고 했습니다. 클레르몬 공의회가 여러분 또 하나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십자군 전쟁을 선포한 공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1095년이다. 그러면 보름스 협약은 여기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아비뇽 유수라는 거는 여러분 뭐였어요? 아비뇽 유수. 아비뇽 유수는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 교황과 왕가의 대립을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보니파키우스 8세와 프랑스 왕인 필립 4세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세금 거두는 문제. 세금을 신부들에게 세금을 거두면 로마 교황청으로 보낼 거냐 아니면 국내에 쓸 거냐라고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조금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과세 문제가 되겠죠. 과세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신부에게도 과세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필립이 주장을 하게 되고 보니파키우스는 신부에게는 과세할 수 없다라고 이제 싸우게 되면서 교황이 필립에게 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옮겨지게 되는 사건을 아비뇽 유수라고 부른다는 거죠. 요거는 언제 있었느냐? 이거는 14세기 가야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보름스 협약은 12세기 초죠.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 데는 다라는 거죠.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해요. 왜냐면은 시기 순서대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거 교회의 동서 분열, 카노사의 굴욕, 클레르몬 공의회, 아비뇽 유수, 콘스탄츠 공의회 이거는 뭐예요? 교회가 대분열되고 나서 교회의 동서분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비뇽 유수 이후에 교황청이 아비뇽에도 있고 로마에도 있고 두 군데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일어나게 되는 회의가 콘스탄츠 공의회입니다. 그리고 낭트 칙령. 낭트 칙령은 절대왕정 시기 가게 되면은 배우게 되는 거죠. 위그노와 관련된 그 종교가 나오게 되면 종교개혁 이후에 그때 봐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이거 나오는 것들이 다 중요한 것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시기 흐름을 여러분 지금 나올 때만이라도 잘 봐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보름스 협약이 위치하는 거는 카노사 굴욕이 일어나고 십자군 원정 선언한 클레르몬 공의회가 일어나고 아비뇽 유수가 일어나기 전에 여기에 들어가는 시기다라는 거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렇게 해서 먼저 두 문제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게 조금 그 교회 관련된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황제와 교황 두 명 다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고 이 나라마다 교황과의 대립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되는 사건들을 먼저 기억을 해놓고 세부적으로 각 나라에서 어떤 대립 속에서 교황권이 절정에 올랐다가 다시 황제권이 절정에 오르게 되는 왕이 다시 왕권 강화를 해나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를 통해서 조금 다시 한번 복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